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64회 토픽2 기출문제 풀이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5번부터 38번까지 문제 같이 볼 텐데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볼 유형은 주제 찾는 문제입니다. 글을 다 읽은 후에 결국에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것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바로 이 앞에 풀었던 글의 내용으로 바른 것은, 틀린 것은 그거랑 다른 문제입니다. 글 속에 있는 내용이 선택지 안에 있다고 해도 그게 전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 문장이 아니면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문제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35번 문제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문화재 복원 작업은 복원된 부분이 자연스러워야 하고 그 과정에서 문화재가 추가로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이 문화재 복원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문화재 복원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화재가 뭔지 알고 있어요? 문화재? 문화재라는 것은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어떤 물건, 건물 이런 것들을 다 문화재라고 하는데요. 옛날 사람들이 쓰던 것 중에서 지금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것들을 문화재로 정하지요. 자, 문화재를 복원하는 거예요. 복원. 복원이라는 거는 원래 있었던 것처럼 살려내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만든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깨지기도 하고 또 부서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원래 있었던 것처럼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복원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화재 복원 작업은 했으니까 문화재 복원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찾았다면 이 문화재 복원에 대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찾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제를 찾아야 하거든요. 이 사람이 결국 이 글에서 제일 말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주제입니다. 자, 문화재 복원에 대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문화재 복원이 뭐예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복원된 부분이 자연스러워야 하고, 네, 지금 200년 전에 만들어진 탑인데 여기에다가 시멘트를 붙였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 요즘에 만든 거야. 너무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러면 복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화재가 추가로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옛날 것처럼 그대로 만든다고 하면서 막 만지다가 도로 뭘 깨뜨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를 복원할 때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때문에, 네, 요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정확한 측정으로 복원할 부분을 원래 모습과 동일하게 만들어내는 것은 복원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문화재 복원은 복원한 부분이 자연스러워야 되고 복원을 하면서 또 문화재를 손상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무슨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해야 돼요. 막 우리가 좀 깨진 부분을 새로 만들었는데 잘못 치수를 재가지고 막 더 커요, 더 작아요. 그래서 또 막 뭘 갖다 발라요. 이러면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측정, 예, 가로 몇 센티, 세로 몇 센티 이런 거 있죠. 모양은 이렇게 돼요. 이런 정확한 측정으로 복원할 부분을 원래 모습과 동일하게 똑같이
원래 모습과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은 복원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자, 복원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 뭐라고요? 성공을 결정하는 게 뭐다? 정확한 측정이다. 네,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복원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측정 자체가 정확하지 않으면 복원을 하는데 아주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최근 3D 스캐너, 3D 프린터가 등장을 하여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만족시킬 수, 충분히 만족시킨다. 이게 충족하다예요.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게 되면서 정밀하고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고 안전한, 왜? 안전하다는 것은 추가로 손상되지 않아야 하니까요. 안전한 문화재 복원이 가능해졌다. 자, 이 사람은 이 글을 써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일단은 문화재 복원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문화재 복원은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이것 때문에 잘 돼요.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 무엇을 말하려고 했어요? 문화재 복원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런 게 생겨서 더 잘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선택지 한번 볼게요. 첨단 장비. 첨단 장비는 최근에 개발된 아주 최신 장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첨단 장비 덕분에 문화재 복원이 수월해졌다. 수월하다, 쉬워지다는 거죠. 자, 복원이 쉬워졌다. 복원이 가능해졌다. 3D 스캐너, 프린터 때문에 문화재 복원이 아주 정밀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거 정답 맞네요. 1번 정답 딩동댕. 그죠? 문화재는 손상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원 환경 탓에 원본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복원 환경은 어떻게 복원을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원본이 자꾸 망가져요. 이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복원 기술자를 대상으로 한 3D 장치 사용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3D 스캐너와 프린터가 등장을 해서 복원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첨단 장비, 결국은 뭐예요? 요걸 말하는 거죠. 스캐너와 프린터 덕분에 문화재 복원이 아주 쉬워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6번 문제입니다. 아기는 했으니까 이게 주어. 맞아요? 자, 아기 알죠, 여러분? 베이비. 네, 아기는 주변 사물을 손으로 더듬고 만지면서 지각 능력을 발달시킨다. 만지는 건 여러분 알아요. 그죠? 만지는 거. 뭐 이렇게 펜을 이렇게 그냥 하면 잡는 건데 만지는 건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만지는 거. 손으로 요렇게 하는 게 만지는 건데요. 더듬는 거는 뭐예요? 더듬는 거. 띠띠띠띠띠. 아, 여기 뭐지? 여기 뭐가 있지? 이렇게 해보는 거. 이게 더듬는 겁니다. 여러분, 깜깜한 곳에서 물건을 찾을 때 여기 뭐 있었는데 여기 떨어졌는데 이게 더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기는 주변에 있는 사물을 손으로 더듬고 만지면서 지각 능력, 네, 두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알아내고 깨닫는 능력이 지각 능력이죠. 지각 능력을 발달시킨다. 그러니까 아기가 손으로 뭔가를 만지고 더듬고 하면서 이 뇌가 발달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동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자, 능동적이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뭔가를 하는 게 능동적인 거예요. 반대는 뭐죠? 네, 수동적. 여러분, 요거 능동적 반대말도 기억하세요. 반대는 수동적. 수동적인 거는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수업 시간에 누가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할 때 저요 말하는 사람은 능동적인 사람.
그런데 하고 싶지만 참아야지 하다가 선생님이 누구 해보세요. 그러면 네 하고 하면 수동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능동적인 경험 뭐예요? 아기가 만지고 싶으니까 만지는 거죠. 그죠? 능동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사람, 햇빛, 바람 등에 의한 접촉도 주요한 촉각 경험이 된다. 촉각이라는 것은 손이나 피부로 만져서 느껴지는 그런 감각이 촉각입니다. 자, 그러면 능동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사람에 의한 접촉.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만져요. 이런 건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죠? 아기가 만지고 싶어서 만지는 거는 능동적인 건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햇빛이 들어와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엄마가 안아요. 이런 것들은 다 능동적인 경험이 아니죠. 근데 어떤 경험이에요? 촉각 경험.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험. 촉각 경험이 됩니다. 그중 주변 인물,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피부 접촉은 사랑, 유대감, 신뢰감 등 유아의 정서, 감정이죠. 감정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자, 지각 능력. 뇌가 이건 뭐예요 하고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또 중요한 거는 뭐예요? 감정, 정서의 발달이고 사회성,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런 성질들을 발달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인물과의 피부 접촉이 이런 것들을 발달시켜 준다는 거예요. 유대감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은 그룹 안에 있어요 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요 하고 느끼는 게 유대감. 신뢰감, 믿음이죠. 나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하는 게 신뢰감입니다. 자, 이래서 주변 인물과의 피부 접촉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아기가 태어난 후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피부 접촉은 정서 발달에 필수적이다. 꼭 필요하다. 이 얘기죠. 필수적인 호르몬 분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호르몬은 우리 몸의 어떤 반응들을 일으키는 거죠. 스트레스가 생길 때 안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운동을 하고 웃을 때 몸에 건강에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호르몬, 분비,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것을 촉진, 빨리빨리 나오게 하세요. 빨리빨리 나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 정서 발달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 잘 나오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지능 발달, 지능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피부 접촉이에요. 아기가 어릴 때 피부 접촉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선택지 한번 볼게요. 인간은 촉각을 통해 주변 사물을 이해한다. 인간은 이 아니고 아기는 이 주어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땡. 정서 발달과 지능 발달은 상관관계가 높다. 지금 정서 발달과 지능 발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2번도 땡. 촉각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 이미 연구는 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땡. 유아의 발달을 위해서는 피부 접촉이 중요하다. 피부 접촉을 해야 이게 다 발달돼요. 이렇게 중요해요. 이야기했으니까 정답은 4번. 유아의 발달을 위해서는 피부 접촉이 중요하다. 요게 되겠네요. 여러분, 어떻게 정답을 찾는지 알겠어요? 이 전체 글을 읽은 다음에 주제 찾는 문제는 반드시 끝까지 읽은 다음에 정답을 찾아야 해요. 끝까지 읽지 않고 정답을 찾으면 틀리기 쉬운 문제가 바로 주제를 찾는 문제입니다. 끝까지 읽은 다음에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무슨 말이 하고 싶었어? 그걸 찾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7번. 나무에 붙어 자라는 버섯을 보면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으며 별다른 노력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쉽다. 자, 여기에는 은는 또는 이가 문장이 없어요. 이가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찾으라고 했죠? 네, 을을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버섯을. 버섯 알아요, 여러분? 요렇게 생긴 애 있죠? 네. 버섯. 네, 버섯. 버섯 좋아해요? 머쉬룸. 선생님은 버섯 좋아해요. 맛있어요. 그죠? 자, 어쨌든 이 버섯은 나무에, 큰 나무에 요렇게 붙어서 자라지요. 그죠? 큰 나무에 붙어서 자라는 버섯을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무에서 영양분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는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나무에 붙어서 나무의 영양분 다 뺏어 먹어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선생님은 그냥 버섯은 나무에 붙어서 나무는 뿌리로 이렇게 물을 훅 빨아들이잖아요. 근데 버섯은 그냥 거기 붙어서 나무에서 조금씩 뺏어 먹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오면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는 말이죠. 자, 하지만 버섯은 나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이다. 여기에 버섯은 했으니까 버섯은 이거 뭐예요? 버섯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버섯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죠. 자, 버섯은 나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다. 왜? 나무에게는 버섯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버섯에게 나무가 중요한 존재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나무에게 버섯 삑삑 붙어 있는 버섯도 아주 중요하대요. 왜 그럴까요? 나무들은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자리를 옮겨 이를 알릴 수 없기 때문에. 맞죠? 나무는 뿌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불이 났어요. 저기에서 불이 났어요. 폭풍이 와요. 해도 내가 이렇게 걸어가서 야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나무가 그렇게 걸어 다니는 거 봤어요, 여러분? 나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로 소통하며 위험에 대비한다. 선생님 이거 진짜 처음 알았어요. 나무가 뿌리로 다른 나무와 서로 소통해요, 이야기해요. 그거 몰랐어요. 그런데 나무는 뿌리로 서로 소통한대요. 위험에 대비해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비가 계속 안 오고 있어. 여기에 물이 없어. 그러면 뿌리가 땅속으로 가서 다른 나무에게 야 여기도 물이 없어. 그래? 그럼 저쪽으로 뿌리를 뻗어보자. 찌찌찌찌 이렇게 뿌리로 서로 소통을 한답니다. 이때 뿌리가 짧아 서로 닿지 않는 나무들 사이에서는 나무 뿌리가 여기에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무 뿌리는 여기에서 한 이 정도까지밖에 못 뻗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정보를 다른 나무에게 주고 싶어도 내 뿌리가 닿는 거리까지만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들 사이에서 실처럼 뻗은 버섯 균사체. 자, 실처럼, 실 알아요, 여러분? 바늘 이렇게 할 때 실. 예, 실처럼 뻗은 버섯 균사체. 버섯은 실처럼 뿌리가 아닌 굉장히 가는 어떤 균사체라는 것을 뻗어낸다는 거죠. 그 균사체가 메시지 전달을 대신한다. 나무 뿌리가 너무 멀어서 닿을 수 없는 곳에는 무엇이? 버섯 균사체. 버섯 균사체는 뭐예요? 실처럼 뻗은 버섯 균사체 되어 있으니까 이 버섯 균사체가 아주 촘촘하게 실처럼 뻗어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버섯유를 숲의 통신망, 숲의 와이파이예요. 그죠?
이 버섯은 숲의 통신망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끝까지 읽었어요, 여러분. 끝까지 읽고 나니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버섯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버섯의 어떤 거? 버섯이 통신망 역할을 하는 것. 다른 나무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선택지 한번 볼게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몇 번인지 보겠습니다. 버섯은 다른 식물이 있어야 자랄 수 있다? 아니에요. 숲의 와이파이 역할을 하는 버섯의 통신망 같은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1번 땡. 나무의 뿌리가 숲에서 하는 기능, 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버섯이 중요해요. 버섯은 그렇죠. 버섯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찾아야 돼요. 숲에서 나무들의 정보 교환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통신망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 나무의 생활 환경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버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땡. 자,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읽을 때 첫 번째 문장 또는 두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 무엇에 대해서 글 쓴 사람의 생각을 정리를 해야 이 주제 찾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8번 문제입니다. 음주운전 알아요? 술을 마신 후에 운전을 해요. 자,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사람이 다쳤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의 목숨을 피해를 입힌 거예요. 자,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이 술 먹고 운전해서 사람들 다치게 하고 죽게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좀 벌을 강하게 줍시다 라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네, 국회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은 뭐예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술 먹고 운전하는 거 벌 더 세게 줍시다. 오케이, 땡땡땡 통과시켰어요. 하지만 통과시켰어요. 하지만 새 법안은 여기도 법안은 그럼 뭐예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법안이 뭐예요? 법이에요. 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음주운전 한 사람 더 세게 벌 줍시다 하는 법이에요.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그럼 뭐예요? 이 법에 대해서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그걸 찾으면 됩니다. 이 법안은 원래 안건보다 처벌의 강도를 낮춘 것이라는 점에서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다. 만약에 처음에 이거 법으로 만듭시다 라고 한 사람은 술 먹고 운전하면 여기 잡혀가서 10년 살아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최종적으로 좋아요. 땅 통과한 법은 10년 아니고 5년이에요. 뭐 요렇게 조금 원래 법보다는 낮추어졌다 이 말이죠. 원래 법안의 처벌의 강도를 낮춘 것이라는 점에서 반쪽이다. 완전하지 않고 반이다. 그래서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이 음주운전의 법안이 좀 처벌이 낮아진 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이 법안에 따르면 여전히 음주운전 가해자, 피해를 입힌 사람, 가해자의 처벌이 미뤄질 수도 있고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 법안이 더 세져야 되는데 술 먹고 운전한 사람 더 법이 세져야 되는데 법안이 너무 약해졌어요. 이 사람 좀 이거 불만이에요. 그죠? 없어질 수도 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마음, 경각심. 진짜 조심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마음,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위험성, 또 다시 술 먹고 운전을 해요.
재발 위험성을 낮추려던 본래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원래 처음에 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합시다 라고 법안을 제시할 때는 음주운전 큰일 나요. 이 경각심을 높이고 한 번 음주운전 한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정말로 생각을 해서 법을 제출을 했는데 처벌이 낮아지면서 반쪽이에요. 네, 완전하지 않고 반만 된 법이에요. 이렇게 조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이 통과는 됐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한 선택지를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선택지 한번 볼까요? 1번. 법안이 가진 본래의 취지를 널리 알려야 한다? 아니죠. 예. 그 다음,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조절해야 된다? 피해 정도, 얼마나 피해를 입었어요에 따라서 이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 다음, 새 법안의 통과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통과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통과되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땡. 새 법안은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데 미흡하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새 법안은 실질적, 진짜 효과를 거두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네, 마음에 들지 않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주제 찾는 문제는 먼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찾으시고 그 무엇에 대한 글 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글 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거 두 개를 찾아서 선택지를 보면 훨씬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제 찾는 문제는 글의 내용으로 바른 것은 하고 달라요. 문제 여기 보기에 글에 있어도 선택지 중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제 찾는 문제는 반드시 이 글을 쓴 사람 무슨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그걸 찾아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죠?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